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JB님이 무슨 말을 할까 본방부터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윤석열 총장 네.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왔죠. 네, 국회자님, 김 빠진 맥주, JACP 스튜디오님, 네. 솔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정도는 알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정직 2개월이면 2달짜리 재택근무 아닌가? 네, 김깨시미님, 네, 그러면 그렇지. 언제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들은 종이장 징계. 네, 김채리님, 예, 댓글 수사 때 보고 안 했다고 정직 1개월. 이번에는 총장이고 사안이 더 심각한데 정직 2개월. 예, 비교해 주셨고요. 네, COR로 시작하는 아이디 좀 어려워서요. 이건 못 읽겠어요. 방통이나 검찰 징계이나 폰만 잡고 헛발질. 이석기님. 반응들이 다 그렇군요. 이석기님. 정직 2개월. 공교롭게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기간과 비슷하다는 거지. 김말동님. 예, 공수처 출범까지만 가만 있어라. 인가? 자, 여기까지 듣고 하시죠. 무서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한입 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잠깐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출근하다가 차에서 내린 장면 보셨죠? 네. 그러니까 대검 청사 앞에서 응원 시위 벌이던 사람들에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응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면서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오, 한마디 네,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되게 뜨악했거든요. 왜 저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본인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지 간에 징계위에 회부돼서 징계회의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삼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계산된 행동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마치 지지자들 앞에서 한껏 고무된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새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시 그때의 모습을 복기를 해보니까 이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 아. 뭐냐면 이게 그때 지지 시위했던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한 말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라. 아, 여기서 추위는 네. 날씨가 이게 혹시 이런 복선이 깔렸던 발언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냥 한마디 걸쳐본 거고요. 그냥 느낌이라고 했어요. 네. 네, 아무튼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제 밝힌 6개의 징계 사유 가운데 뭐 항목으로는 4가지, 내용으로는 3가지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그다음에 검언 유착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 3가지를 이제 사유로 인정을 한 건데, 근데 저는 이 JB 타임에서 다른 거는 다 그냥 제끼고 온리 하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만 지금 털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징계의 핵심적인 사유가 역시 또 판사 사찰 의혹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뭐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사실을 밝히던 그날 썼던 용어예요. 어떤 용어로 썼냐면 불법 사찰. 불법 사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법. 이게 단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이다?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몇 차례 사찰 사건이 있었어요. 몇 차례 사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연루됐던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떠올려 봐도 비교가 돼요. 대부분이 해임 아니면 파면이었어요. 네. 그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민간인 사찰 사건부터 비롯해서. 네. 그럼 그거고 비교를 해도 이게 지금 타당한 징계 수위인가? 왜냐하면 물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건 사찰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걸 징계 사유로 꼽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 사찰이 맞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징계의 결과와 징계의 사유가 호응을 하느냐.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죠. 상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로 인권검찰을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기억나시죠? 네. 거기다가 윤석열 총장도 틈만 나면 인권 수사를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판사를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인권 검찰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개혁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상징적인 측면까지 더 보태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사유에 근데 호응하는 그런 어떤 징계 수위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원장 대리인 정한중 외대 교수가 징계 의결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양정이라는 게 뭐 양형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어려워요, 그죠? 네. 양정을 정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한중 교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정한 혐의와 양정 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일단 첫째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아무튼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정말 궁금한데 그 전에 눈길을 끄는 주장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14일이었는데요.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정직 3개월설을 제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이때 뉴스 많이 나왔는데 이게. 네. 근데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정의도 부장검사가. 뭐냐면 3개월 정직시킨 뒤에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그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정의도 부장검사는 이 정권에 뭐라고 할까요? 악랄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아주 뜻하지 않게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도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그린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면 아무튼 공수처가 수사를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수사의 사유가 뭘까요? 그렇게 된다면 응? 혹시 그게 지금 얘기한 판사 사찰 이게 1순위일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잖아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튼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는 진행이 될 거다. 이거는 환기시킨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공수처 전에 지금 서울 고검에서 일단 지금 배당이 된 거잖아요. 서울 고검에. 네. 그잖아요. 물론 정의도 부장검사는 수사 그 자체를 강조하려 한 게 아니라 공수처에 아마 이 공수처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사 주체가 공수처가 된다. 그러면 결국 공수처라고 하는 게 뭐냐? 문재인 정권의 결국은 친위대 비슷하게 하면서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공수처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요 이런 시나리오는 부장검사가 짰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허술해요. 허술해요? 예, 이걸 그러니까 정의도 부장검사 정직 3개월설을 주장을 했지만 정직 3개월과 공수처 등장을 매치시키기에는 너무나 허술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뭐냐면 네. 정직과 공수처가 꼭 짝을 이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려면 해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나 분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임을 하고도 공수처가 수사할 여지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해임이 아니라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공수처를 동원해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뭐냐면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을 보면은요 수사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니까. 네. 그죠? 근데 여기서 고위공직자 범죄가 뭐냐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범한 죄예요. 재직 중에. 예, 재직 중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퇴직 후에 그러니까 포착한 그 범죄 혐의가 재직 중에 범한 죄라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어떻게 되냐면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퇴직한 사람.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해임 처분을 하고 나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요령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징계는 징계고. 예, 징계는 징계고 공수처가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그러려면 현직에 남겨둬야 됐고 그러려면은 해임이 아니라 정직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되게 어설픈 시나리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어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아무튼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이게 따끈따끈한 속보가 나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도 내고 소송도 내겠다. 그러니까 징계 무효 어떤 그 소송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워낙 한다고 했었죠, 계속. 여기서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 왜 그러냐면 어떤 점에서 환영을 하냐면 아까 이제 저는 계속 온리 판사 사찰 의혹 이것만 지금 저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법 처리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징계위도 판사 사찰이라고 봤기 때문에 징계를 때렸다고 치면 네. 자 근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과 그걸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차는 뭐겠어요? 사법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판사 사찰이라고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사 사찰이 맞느냐 아니냐 그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 내려서 사찰이라고 규정이 되는 순간에 이것이 검찰에 되돌아가는 메시지와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포인트 하나가 더 확실하게 굳어진다는 점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뭐 징계 이거와는 별도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창구가 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네. 본안 소송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사유가 적정했느냐 적정하지 않았느냐가 주된 판단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이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판단은 옳았다라고 하면 법원은 어떻게 봤다는 이야기가 되냐면 이건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 사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통로가 열려버린다. 윤석열 총장이 그 본안 소송을 내면 행정 소송을 내면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둘러싼 논란도 판사 사찰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사법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쁠 거 없다. 하셔라.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판사회의 전국 대법관 회의였나? 그 전국 법관대표 회의. 예.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내지 않았었잖아요. 뭐 소송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었는데 결국 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설령 판사 사찰 문건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네.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네. 근데 저는 그거 이전에 더 그거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판사 사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다. 그잖아요. 네.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내면 윤석열 네. 총장이. 손방망이 판결 나오면 어떡해요? 판사 쫄면 어떡해요? 판사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네. 그것까지 우리 제이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러면 정말로 답이 없는 거죠. 그때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네. 몇 가지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예. 백승철님. 예. 정직 2개월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 홍은정님. 캘리포니아에서 내쉬는 한숨소리 들리시나요? 예.
최고의 정무 감각 소유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또 껑충하겠네요. 네. 정치인으로 아예 평가를 해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원스 포 올림 네. 대통령은 해임해도 검찰은 해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오, 대통령 지금 탄핵을 했으니까. 네. 예. 새로운 분석도 있어요. 예. 나일강님. 정직 2개월은 네. 대통령 부담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 물꼬를 트는 묘수다. 네. 나머지는 공수처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김도형님. 네. 애초에 징계위원도 아닌데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발언이 나온 최초의 시발점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윤석열 지지율 1위 갑시다. 파이팅. 네. 불사조 윤 총장 지지한다. 요런 촌철님들도 간간히 계세요. 뭐 그런 의견 가질 수 있죠. 네. 박은박님. 싸움에서 절대 흥분하면 집니다. 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징계는 심리가 단 하루입니다. 문제는 징계가 아니라 사법 처리입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무서워라. 예. 잘 들어주세요. 예. 마이클 은재장님, 예. 종배 아저씨, 네. 왜 정직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시는 거죠? 편향됐네. 아까 저기 그 정치인 인터뷰할 때 추미애 장관이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 예. 다 듣고 얘기하세요. 네. 포레버 스탑님. 네.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요. 양희님. 레임덕 온다. JB의 전망은? 대통령 레임덕? 네. 예. 함초롬님. 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앞으로 공무원들은 징계 이후에 회부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해도 되나요? 검찰총장만 그런 특혜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4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네. 자, 첫 번째 추미애 장관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거취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음 그 순위에서 아마 그 검토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금 바로 공수처가 출범이 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번 잘 따져봐요. 여기서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장 후보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2개월 안에 가능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죠. 지금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2명의 복수 후보를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럼 대통령이 1명을 낙점을 하면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보통 인사청문회는 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는 보통 보름 만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 아무리 속성으로 가더라도 한 20일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렇죠? 임명장까지. 네. 그러면 공수처는 뭐냐면 공수처장 1명만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면 꾸며야 그 돼요. 다음에 차장이 있죠. 그다음에 네. 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있죠. 그렇죠. 수사관들 채용을 해야죠. 사무실 마련해야죠.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럼 며칠 뚝딱으로 다 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정직 2개월 기간 안에 공수처가 그러니까 모든 걸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직 2개월과 공수처를 바로 연결을 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무리한 그림일 수가 있다. 실무적으로. 네. 실무적으로 무리한 그림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법무부의 역할이에요. 이 과정에서. 네.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또 법무부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실무적인 작업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복선을 하나를 잘 보다 아까 제가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정직 기간 동안에 조남관 대검차장 대행 체제로 갑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요. 아닐 가능성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인사가 또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실무 주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이 되는 거겠죠. 근데 바로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공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거취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카드이지만 바로 오늘 내일 중에 속전속결로 뭐가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환경상 쉽지가 않다. 뭔가 다 정리된 다음이어야지 하더라도 그렇다. 가능하다.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요점을 좀 체크해서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었잖아요. 하나가 뭐였죠, 이번에? 왜 정직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냐?
제가 네. 인터뷰 과정에서 그래서 편향되었다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마이클 은재장님이.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4개를 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징계 사유 4개 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불문에 붙인 것도 또 이제 그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미 징계 의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치권 데리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후 상황을 짚는 게 더 먼저였다라고 봤기 때문에 인터뷰를 그렇게 가져갔다. 네. 왜냐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택은 필수다. 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JB 타임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변명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시간 안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네. 이런 변명이시고요. 네. 변명? JW님 네. 작가 목소리 얄밉네요. 너무 지금 고소해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금 아니, 목소리에 저기 참기름이 잘잘잘 지금 흘러 있어. 촌철님들 저는 지금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소환해서 JB한테 대신 묻고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이 레임덕 오나요? 예. 이거 레임덕 오나요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지난주에 이미 청기누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데 그 사유 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총장 징계권이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 드린 바가 있어요. 따라서 물론 이거는 어떤 그 징계가 이제 그러니까 청구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가 또 어떻게 되느냐도 물론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국민들 어떤 가슴과 뇌리 속에서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각종 객관적 데이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윤석열 징계 때문에 레임덕이 온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단선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오, 단정적이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함초롬님. 네. 공무원들 징계유예 해부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해도 되냐? 총장만 그런 특혜가 있는 거냐?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냥 묻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공무원들이 이제 징계를 받으면 징계위원회도 되고 그 여기에 이제 불러본 징계소청 심사위원회 이런 데 이제 가는 게 이제 그 공무원들의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징계 절차인 걸로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사실은 소명 기회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푸념 내지 하소연이 있었던 얘기를 저도 과거 이제 기자생활 때 취재 과정에서 들은 바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럼 윤석열 총장의 케이스가 하나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다. 심지어 신문과 신문의 차이도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미음자 받침이냐 니은자 니은. 마음이냐. 여기서 미음이면은 징계위원들만이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신문이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법에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을 요구를 했다. 근데 그것도 일정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한쪽에서는 오히려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분명히 맞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이 예리하세요. 아유, 뭐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네, 레임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데 네. 은실님 음. 대통령 레임덕은 안 온다. 임기 후반 여당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다. 뭐 여당이 막강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네. 천상백경님은 제1이랑 의견 비슷한 것 같아요. 레임덕은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커질 수 있다. 네. 네, 뭐 이런 저도 의견.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거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마무리는 요건에 대한 마무리는 네. 시카고 원님이 보내주신 얘기로 네.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검사는 본래 역할을 다할 때 사회에 최선의 기여를 하는 권력이지만 악이나 비열한 동기로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될 수 있다. 누구의 얘기냐? 미국 연방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 예, 멋있는 말이네요. 네. 네.
이건 뭐 제가 토달 이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JB가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짧게 이제 요건 짧게만 이제 한 뭐 3, 4분이면 되니까 요거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네. 얘기인데요. 뭐 잘못, 죄, 과오 등등의 용어 여기다가 반성한다, 성찰한다, 사과한다, 사죄한다 이런 용어가 뭐 수없이 등장을 했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촌철님들이 그냥 알아서 접수하시고 제가 그 이 사과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요? 예. 딱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이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대목에서 제가 꽂힌 게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2개네. 인적 쇄신. 정말 그냥 네, 네. 인적 쇄신. 자, 제가 왜 여기에 꽂혔냐면 이 타이밍에 인적 쇄신을 언급한 점을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저 선거철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새 인물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얘기했을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보궐선거와 대선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구문이에요. 개봉박두를 수없이 외쳤지만 아직 개봉이 안 되고 있는, 상영이 안 되고 있는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새 인물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구 인물의 정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계기가 뭐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당무감사를 통한 지금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인적 쇄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개갈난다. 누구를? 급이 낮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민경욱이라든지 김진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체를 하면서 저 인적 쇄신 했어요. 라고 하면 오 정말 혁신했구나 박수 이렇게 갈까요? 아니 뭐 예상 가능한 범위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럼 범위가 너무 좁고 급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과에 반발하고 있는 현역 의원급에 칼을 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저는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길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건데 사과문 발표라고 하는 게 혁신의 출발 선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야말로 인적 쇄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들에게 칼을 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힘이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인적 분란이 일어날 텐데 이게 이제 관점 포인트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인적 분란. 예. 그래서 제가 그 뉴스 세계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봉박두를 계속할 때마다 사과의 내용보다 사과에 대한 당내 반응이 저는 더 궁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드렸던 그 이야기였거든요. 네.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이후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한번 좀 잘 보시라. 이 말씀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섭외 단계에서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저희 선배 작가님이 물어봤을 때 그런 당내 뭐 분란 이런 반발은 진짜 소수다.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네,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촌철님들이 의견을 좀 주셨는데 멋쟁이님 객이 무슨 사과 주인이 사과를 해야지. 예. 사과를 나름 그 사과를 한 이유를 나름 분석해 주신 분도 계세요. 정의로우님. 네. 왜 했냐면 박근혜 이명박을 떨궈내야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지. 아 그런 해석을 하셨다. 구 대통령 감옥 보내 윤석열 총장을 정치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잖아. 아, 그렇죠. 왜 했겠어? 친이 친박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죠? 네. 그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내에 지금 대표주자가 없으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 이렇게 이것도 청긴누설에서 짚은 바가 있는데요. 길을 닦고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뭐 제이비는 늘 아니라고 했지만 제 주변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으로는 안 간다. 안 당장 합니까? 제3지대로 가지. 내기 하실래요? 뭔 얘기?
걸어봐요. 아니에요. 저랑은 어떻게 해요? 촌철님들이랑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미 청기노선에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싹 거둬들이겠어요. 그냥 밀고 가야지. 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윤 총장에 대한 네.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의견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네. 디노님이 음. 질문을 또 주셨네. 네. 윤석열 총장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네. 지금 그거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제이비가 척척 박사가 아니라서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내일 알아봐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사유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 또 아실 줄 알고 물었는데 괜히 물었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단호하게 많이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의 반응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종민 최고위원의 인터뷰에서 톤을 보면 일단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징계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적 부담이 100배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탄핵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좀 알아봐야겠지만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황갑선님께서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그리고 제이비타임 5일간 10,000명 넘겨서 더 네. 막내 작가 얼굴 보여달라고 권유합시다라고 주셨는데 우리 이벤트를 그걸로 촌철님들 기억하시죠? 5일간 동접자 10,000명이면 제이비가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주연은 제이비고요. 오늘 10,000명 코앞까지 갔었는데 못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벤트로 더마카 신원 공개 콜? 아니요. 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나오면 접속자는 0이 될 거고 저는 네. 짐을 싸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저는 지켜주시는 걸로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의 검찰총장 파면 발의의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지금 근데 네네. 검사징계법에서의 징계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 말고도 부적절한 처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4가지 사유를 들어서 징계 의결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헌법이나 법률 위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부적절한 네. 처신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럼 이게 헌법 법률 위배 사안이 뭐냐 일단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률적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네네. 거기죠. 요 점을 좀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 탄핵 관련해 가지고 아까 권성동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 인터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를 할 때 음. 생각보다 톤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징계 의결 정지 2개월을 이제 받아서 아마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세게 얘기하다가 2개월 나왔는데 그것을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좀 비겁하다, 힘이 빠졌다, 네. 개혁은 하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 반응이 있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5일 연속 10,000명 넘어가면 이벤트로 더마카 신원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오늘은 이제 끝내야 되니까 내일 지금 동접자가 빠지고 있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일 한번 의견을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